네, 뉴스킴 박지훈입니다. 3부 문 열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당대표 시간 여야 대표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얼굴 좀 보세요. 네. 정미경 의원님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네. 아니요, 요즘 네. 정미경 최고님 바깥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정미경 최고님 정치 인생에 가장 빛나는 한때를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예. 그 약간 뭐랄까 모욕감 좀 느껴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제가 사실은 잠을 계속 3일 정도, 3, 4일 정도 잠을 못 자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토하예요. 구토를 한다는 네, 겁니까? 구토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 얼굴 보세요. 퉁퉁 좀 붓잖아요. 괜찮는데요. 그래가지고 좀 붓죠, 사실은. 조금 부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실은. 뭐 청취자분들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권력 다툼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한 발짝 떨어지셔가지고 그래야 잘 보입니다,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 정치를 하시면서 언론 보도량이라든지 발언을 했을 때의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또 방송 출연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정치 인생에 두드러진 한때를 보내고 있다. 그거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본질도 더 잘 보이고 해결책도 보일 겁니다. 자, 구경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퇴 압박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면.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하고 정미경 최고위원 두 분만 지금 계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아니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앵커님이.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를 비롯해갖고 6사람이라니까요. 권선동 대표는 지금 돌아온 거라고 봐야 돼. 원래 원내대표니까. 지금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6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무줄이라 어제는 뭐 7명 됐다가 오늘 5명도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당이 고용 피고용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사표가 수리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게 고용 피고용 관계에 있는 게 아니죠. 원래 정당은. 홍준표 시장이 아마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 만약에 이런 고용 피고용 관계면 사표를 했을 때 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최고위원 같으면 본인이 선언함과 동시에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잠이 오겠냐고요. 잠이 안 온다고요.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거 아닙니까? 대의가 먼저라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대의가 먼저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와 국민이 먼저고 그다음 당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익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과연 당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그다음에 저는 사실 제가 미래를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제가 너무 진지하다는 게 아까 말씀하시다는 진지하다는 게 뭐냐면 계속 미래가 보여요. 그 다음 스텝이 또 그 다음 스텝 다른 사람보다 제가 너무 많이 미래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가 그 어떤 미래의 어떤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 말씀하셨으니까 비대위 전환도 그렇고 앞으로 상임 전국위 같은 거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거를 예측할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원칙과 상식과 당원 당규 이걸 다 무시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를 예상하고 예측할 이유가 이제 없는 거죠, 사실은. 정미경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또 그리고 좀 좌절하는 모습 저희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좌절은 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지만 왜냐 당원 당규 안 맞게 이렇게 가는 것 자체는 너무 좀 굉장히 된다.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충격이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나? 할 수가 있나 이 부분이니까. 제가 이게 근본적으로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 에게 정치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더더구나 문제의 핵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성자로서 어떤 자비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성자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이나 자비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 나왔던 유승민 후보를 어떻게 날려버리는지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굳이 김은혜 대변인을 굳이 내보내서 이 유승민 후보를 날려버리는 이것도 이제 성자로서의 포용력이나 자비 이런 게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익의 최고 대변자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되게 친절해야 됩니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때로는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공익의 최고 대변자로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불친절하고 또는 당내의 어떤 최고의 성자로서 어떤 자비심을 보여야 되는데 아주 협소하고 협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잃어버려 당내에도 끊임없는 이 권력 투쟁에 대통령이 오히려 불을 지르고 있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좀 눈치 좀 보고 하시라. 누구 눈치? 국민 눈치 좀 보시면서 좀 이 정치도 하시고 정책도 하시라.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좀 더 저는 이 대목에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좋습니다. 저희는 듣고 싶습니다. 참 민주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신지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사실 오늘 여기 나오면서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과연 내가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줄 수가 있을까. 우리 상황 이런데 너무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참 잘하세요. 그거를. 지금 이재명 의원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그 사람을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만드시고 이제는 또 당대표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이재명 의원의 거짓말은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우리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본인 문제들이 그렇게 심한데 어떻게 상대당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으로 분석을 잘하시나. 그 얘기도 한번 좀 그러니까 말미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특별한 재주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여력이 좀 있긴 있나 봐요. 네. 저 난리 상황에서 또 이재명을 또 물고 아니 이재명을 물고 들어진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몰두하지 마시라고 제가 있잖아요.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몰입하고 몰두하지 마시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세요. 속보를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미국에서 지금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세계 최초 달 지구 우주 인터넷 통신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 다시 돌아와서 전지수 의원님 저번에 이재명 의원 얘기에서 뭐 거짓말 등등 얘기하면서 뭐 답변하시는 걸 제가 끊었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우리 당의 여러 이제 대선 경선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뭐 이 과정을 거쳐서 쭉 왔습니다만 이게 너무 몰입하고 몰두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내로남불도 하게 되고 또 이게 답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너무 몰입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좀 보니까 이게 조금 객관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의원이 그 김혜경 여사 그 법인카드 위험 문제요. 그거 하면서 이제 그 몇 차례 이제 말 바꾸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지나면은 다 밝혀질 그런 이제 그 불확실한 해명 또 해명하고 난 뒤에 별도의 설명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해명 이런 건 좀 이제 안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이미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민주당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해명을 하더라도 좀 이제 들었을 때 그게 그거구나. 별도의 설명과 추가 해명 없는 그런 이제 명확한 이제
발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선 과정이 한 3주가 남았는데요. 네. 앞으로 남은 3주는 좀 그렇게 좀 경선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 등 민주당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보고요. 국민의힘 얘기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직접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그런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정면으로 이제 돌파를 하겠다는 뜻인지 법적 대응 이런 부분, 특히 가처분 신청 부분, 뭐 우리 정미경 의원님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잘한다는 거는 법적인 부분도 잘 하시니까. 예. 그 가처분을 하려고 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법률가들이 볼 때 이 가처분 이번 가처분은 거의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면 그 대장이거든요. 네. 말하자면 대장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법적인 걸로 가서 뭐 옳고 그름 이미 제가 봤을 때 국민들께서 이미 다 보셨거든요. 국민의힘 상황을 저는 우리 국민들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입니다. 네. 국민들 굉장히 현명하고 되게 똑똑하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을 지금 모르신다? 아니에요.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다 안다고 봐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도. 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판단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굳이 이거를 가처분까지 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본인이 인정받는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표기 때문에 지도자의 이제 그 학습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당이 지금 내홍에 쌓였고 더 혼란을 거듭하고 만약에 본인이 가처분해서 이기면 이겨도 좀 그거는 저는 차라리 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이기면 더 혼란해지죠. 그건 예.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비대위로 가는 거 당원 당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를 예. 계속 주장했던 이유는 결국 뭐냐면 지도자들은 당이 혼란스럽게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식구들이 당원들이 식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이니까요. 가족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받는 걸 어떻게 지켜보냐고요. 저는 이제 지켜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의총에서 의원들이 전부 다 비대위 가겠다고 했잖아요. 네. 한 명 빼고입니다. 예. 김웅 빼고.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우리 가족들이 그게 틀린 길을 가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예, 이거는 이 혼란을 더 예.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하.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그 당 대표로서 그거를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제안도 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홍준표 이제 시장께서도 사실 핵심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산전수전 나름대로 뭐 다 겪은 겪으신 분이니까 예.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 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하. 네. 신청은 하면 받아들여질 건데 그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대국적으로 생각해 보셔라.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 질문 공의 한번 드려볼게요. 어쩌면 가장 책임 있을 만한 사람이 국민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목을 하는 것 같은데 권한대행이나 뭐 대행은 내려놓지 않고 직무대행이죠. 내려놓지 않고 원내대표직은 좀 유지하는 그 좀 이상한 모양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하죠. 이상합니까? 자, 전재성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제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문자 메시지를 그런 류의 대통령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애초에 문자 메시지를 그런 수준의 문자 메시지를 안 보냈다면 대통령이 이런 사단이 났겠습니까? 보냈으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부주의하게 이제 카메라에 찍힌 거죠. 네. 그럼 찍힌 사람이 더 큽니까? 보낸 사람이 더 큽니까? 아하.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더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러면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책임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도 되게 억울하죠. 근데 되게 억울하더라도 사실은 직무대행은 내려놓고 원내대표는 가져간다.
이거는 또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부분이 좀 아무도 이해가 없는 됩니다. 거죠. 예. 이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직무대행을 직무대행이 되는 맡았는데 건데. 직무대행을 내려놨는데 원내대표는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지금 이게 그 국민의힘 상황이 이게 너무 염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치라는 것은 결국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럽고 좀 이 거칠게 보여도 그대로 관철될 겁니다. 예. 상임 정국위를 통해 가지고 비대위로 전환하게 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복귀 당의 복귀를 원천 봉쇄시키고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이 국민의힘 당을 완전히 관철하는 그런 이제 집권 여당의 권력 질서가 새롭게 태동을 할 겁니다. 거칠고 또는 아주 무질서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지금 대통령실도 좀 어수선하니까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강성규 시민사회수석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지율 20% 관련해서 좀 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좀 씌운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입장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강성규 수석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 정도 해명이면 이 정도 분석과 이 정도 그 해석이면 대통령실에 이게 딱 지지율만큼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 최근에 28% 깨지는 지지율도 좀 나오잖아요. 네. 딱 지지율만큼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인식과 입장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게 안이하다. 네. 아니 이거를 또 야당 책임입니다. 아니 대통령은 입만 열면은 전 정권 책임이고 집권 여당도 입만 열면은 문재인 정부 탓이고 아니 대통령실의 수석이라는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또 야당의 프레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러니까 지지율이 30%가 깨지고 20%대 오는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대로 5년이 갈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라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불행해지는 일만큼은 정말로 이 대통령실이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는 이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질문 드리기도 좀 곤란하긴 한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도 안 좋지만 대통령실하고 관계 이런 등등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다 알고 있겠죠.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집권 여당이니까 네. 그거를 조심스럽게 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예. 지금 또 계속 휴가 중이면 좀 조용할 수도 있는데 조용하지 않고 뭐 관저공사 의혹이라든지 뭐 법사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야당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의혹들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지점은 사실은 그 이제 대선 때부터 사실 민주당이 아주 줄기차게 사실은 문제를 계속 삼아왔던 부분이거든요. 김건희 여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거는 이제 예측이 될 수 있는 범위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빌미가 되면 민주당은 아주 악착같이 그 빌미를 잡고 계속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누군가가 대통령실에서 세밀하게 계속 빌미를 잡히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세 사람만 모이면 뭐 호랑이 뭐를 호랑이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늘 보지만 그 프레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참과 거짓을 바꿔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 앞두고. 네. 도대체 국민들은 무엇이 참이고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기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주셨네요. 제가 어제 제 지역구 구포시장에 네. 제가 이제 이제 혼자 덜렁덜렁 이제 댕기면서 어제 예, 어제 지역구에 가 계셨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전통시장인 그렇죠. 구포시장인데 알죠. 예. 여기 제가 어제 좀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 구민들이 좀 만났는데 네. 야 이게 나라가 이게 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뭐 물어보기도 전에 아이고 좀 제가 정치하는 사람인데 정치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뭐 다른 거 먹고 사는 문제 좀 말씀 좀 해주이소 하는데도 굳이 나라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 이게 건진법사 나오고 충분히 예견된 문제 아니었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대통령실 공사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또 관저공사하는 것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도대체 그리고 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여기 이제 그 권오수 회장 아들이 또 취임식에 참석을 하질 않나. 국민대에서는 또 허위 이력, 허위 경력, 또 수상 실적 부풀리기, 뭐 학력 뭐 등등 해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논문 표절 심사도 이런 게 나오지 않나. 도대체가 이게 제발 좀 이런 뉴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나라가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이게 수습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저조차도 이게 머리가 상당히 좀 복잡하다. 집권 여당이 제발 좀 빨리 좀 질서를 좀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네.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자, 건진법사 그 부분 저희가 어제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 수석과 인터뷰할 때는 또 어떤 정부에서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아니냐라고 또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과 그런 발언 자체가 그게 국민들께 할 소리입니까? 대통령실의 수석이라는 분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네. 철저하게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 그렇게 임명 안 한다고 얼마나 그 비판을 해댔습니까? 네. 그리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해가지고 엄중하게 문제를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것을 뭐 어느 정부에나 있었다 이래버리면 아니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20%대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국정 지지율이 20%대라는 것은 그럼 국정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봐야 여론조사상으로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구포시장에 다니면서 단 한 명도. 구포시장은 좀 그래도 나름 반반 아닌가요? 반반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보수 여론이 높은 곳이죠. 곳인가요? 예, 높은 곳이 굉장히 예. 전통적으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아하. 이 강성규 수석이나 이런 분들처럼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가 이후 다음 주부터 대통령 인적 쇄신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우리 정미영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을 보면은요. 네. 그 컨트롤 타워가 일단 없어 보여요. 컨트롤 타워. 예, 예. 그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해도 그 컨트롤 타워를 책임질 사람들이 굉장히 노련하고 그다음에 그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네. 당과 대통령실이 어떤 관계를 갖고 가야 되는지를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장관 뭐 2명, 3명을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대통령실 전체를 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비서실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아닌가요? 지금 거의 뭐 이미 다 성적표는 드러났다고 보고요. 이 정도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걸 고민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할 것이다. 아니 좀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 근본적인 질문. 왜냐하면 네. 대통령께서는 지금 정치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참모진은요 정말 베테랑이어야 베테랑 봐야 되는 되는데.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 대통령실이 본인의 시험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적 쇄신도 안 한다고 또 해가지고 제가 그게 또
근데 이제 권리거든요. 이렇게 언론에서 예. 이제 말씀해 하니까.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건 다 느끼는 거니까요. 예.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할 것이다. 예. 자, 그럼 월요일 날 오면서 약식 기자회견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메시지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뭔가 사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등등의 메시지, 대통령 메시지. 일단은 지금 그 대통령실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가 약간 네. 그 국민들 보시기에 네. 아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통령께서. 다만 그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소통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 네. 좋은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인적 도구로? 쇄신이.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해서 음흠. 그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인적 예. 쇄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탈출구가 없습니다. 예. 방법이 없고요. 오직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 쇄신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출발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께 내보이는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의지, 국정 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네. 공정거래위원장 성비위 문제로 자진 사퇴했죠. 보건복지부 장관 두 명이나 낙마했습니다. 정부 구성을 못하고 있어요. 검찰총장 아직도 공석입니다. 네. 검찰총장도 없이 지금 검사들 인사 700명 인사를 막 해버리는 겁니다. 정부 구성도 안 된 상황에서 내각을 정리하라라고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구성도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적 쇄신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대통령실에 늘 대기만 하는 김대기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존재감 없는 분들 정리해 가지고는 대통령의 의지가 국민들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대통령실 내에 아하.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검찰 출신 비서관들 6명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저는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가 의지를 내보이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검찰 출신 비서관 6명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께 소구력 있는 인적 쇄신의 인적 쇄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민주당 얘기도 좀 하면요. 이재명 의원 얘기를 좀 전에 했었는데, 자,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재명 의원은 이거 좀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 심각한 국기문란 아니냐라고 비판도 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숨진 참고인 A 씨 좀 처음에 해명하고 좀 다르게 실제로 차량 운전을 했는 것 같아요.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혀졌는데 이 부분 한번 얘기 좀 나눠보죠. 정미경 의원님 하실 말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 상황이 막 그러니까 예. 이거를 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참 고민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 비판적인 영역은 오로지 국민들께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건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예,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재명 의원은요. 네.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맞는 거죠.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는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단어 쓰고 싶지 않지만 무슨 딸? 뭐 아니 남의 소중한 귀한 딸들을 막 개딸이라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단어 개혁의 딸의 줄임말 개혁의 딸 준말 이러니까 정말 불편한 게 아니 저도 딸이잖아요. 근데 저도 우리 부모님의 딸이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여성은 다 누군가의 딸이라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줄임말이라도 개딸 이거 정말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일정 부분 막 그 지지자들 때문에 지금 저분이 저러시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이제 민주당도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지 않겠냐.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대선 때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은 그 사건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기소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구속이 되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고 무슨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데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시는 분이 당대표가 된다? 이거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네.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죽음이 네 분이나 벌써 사건에서 관련된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정말 이상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더 황당한 건 또 거짓말까지 하시잖아요. 아예 드러낸 거짓말. 난 모른다. 그 지금 사망한 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김혜경 씨 차량 그 운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선행 차량 운전자다 네. 개명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 대선 후보의 배우자 차량에 선행 차량이 있습니까? 대통령 영부인이에요. 뭔 선행 차량이 있어요. 난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그러면 같은 팀이라는 거잖아요. 선거 때. 그걸 모른다고 저렇게 그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야 진짜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좀 마지막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모든 행사에는 선발대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맞고요. 그거는 국민님도 그 선발대 있습니다. 선발대가 있어요? 예, 그 미리 가서 배우자? 미리 가서 이제 행사장 세팅을 해야 되니까 선발대는 다 있습니다. 그럼 국민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아니 그거는 100%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해봐서 압니다. 직접. 예. 선발대 그 선발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 그 우리 정미경 최고님 말씀도 한번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이야기 그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추가 설명 또는 다른 사람이 나서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메시지는 저는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추가 해명과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메시지를 좀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1,600만 표 이상을 받은 굉장히 잠재력 있는 정치인이다 생각을 합니다. 대선에서 진 만큼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경선 과정에서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눈빛은 조금 더 따뜻하게 그다음에 메시지는 더 포용력 있게 그다음에 자세와 태도는 더 겸손하게 이렇게 좀 갈 때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좀 맡겨볼 만하다. 이런 이제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야당에서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이건 나를 주기 위한 공격이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곱씹어 볼 필요도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대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미경 최고위원 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